다음 이제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구체화해라. 사람들을 변화하게 만들려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로하모니 훈련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가 언제 효과가 나나요? 어떻게 하면 효과가 더 빨리 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확한 방향을 어떻게 합니까? 뇌파 분석을 통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파 분석을 통해서는 맞지만 더 나아가서 그분이 훈련한 사람이 명확한 방향을 나한테 제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 목표는 이겁니다. 근데 다들 뇌파 측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한 30%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뇌파 측정하신 분이 나에게 자기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 그를 제시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담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대 심리학과 피터 골비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크리스마스 연휴에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 달성률을 점검합니다. 보고서 제출, 야, 크리스마스 때 뭐 할 거야? 보고서 제출했더니 23%를 제출합니다. 또 다른 바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고서를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쓴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보고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달성률이 75%입니다. 몇 배 차이 납니까? 3배 차이 나죠. 3배 차이 납니다. 뉴로하모니 훈련을 어떻게 할 겁니까? 쓰지도 않죠. 그냥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예. 주의력으로 해야 하냐고 훈련 휴식으로 해야 하냐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까? 네. 언제 어떻게 이 글을 이렇게 쓰고 하시는 분의 달성률은 75%입니다. 답이 나왔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훈련 열심히 해야죠. 아침마다 해야죠. 점심 먹고 해야죠.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아침에 눈을 뜨자 물을 한 잔 마신 뒤 양치를 하고 5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야겠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그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행동 전과 행동, 그다음에 행동 후로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힘든 것이 행동 전에서 행동으로 가는 행동 유발의 이쪽이 가장 힘든데 이거를 가장 연결시키는 큰 힘이 무엇일까? 예. 누로 피드백을 해야겠어. 근데 안 해. 마음은 뉴로 피드백을 해야 돼. 근데 한 달 지나면 그거 집에서는 안 된다.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전 약속을 하십시오. 사전 약속. 저녁 때 운동하겠다. 보다는 월요일 퇴근하고 오후 7시가 되면 언제? 회사 옆 A장에 가서 어디서 30분 동안 런닝머신에서 뛰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부터
뉴로하모니 하겠다. 하지 마시고 내일 7시 어디에서 무슨 훈련을 몇 시에 하겠다. 쓰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건강 음식을 먹겠다.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겠다. 보다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사과 하나를 먹겠다. 이달 마지막 주 금요일 B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겠다 해서 미리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제력이 생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 나 내일 저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 아,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새벽 3시에 자야 하는데 이거 안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 3시 꼭 일어나야 돼 하고 잤는데 2시 반이면 눈이 떠져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일단 훈련하러 오신 분들에게 무조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쓰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달성률 몇 %입니까? 23%. 네. 색깔 좀 칠해볼까요? 23%. 구체적으로 쓴 사람은 몇 프로? 75%. 두 번째, 사전 약속하시고 실행 의도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실행 의도. 논문인데요. 찾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강한 목표 의도.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유지한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행 의도를 형성함으로써 Y 상황이 발생하면 무엇을 한다. 무엇이 되면 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이 방법이 실제로 최상위권 운동선수들이나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Y 상황이 발생하면 목표 지향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훈련하러 오신 분들의 목표를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되게 심하대요. 근데 그분은 호흡, 내이완, 집중력, 기억력을 훈련하고 계세요. 여러분, 무릎이 아픈데 왜 집중력, 기억력을 하십니까? 그분의 목표는 통증이잖아요. 그쵸? 그럼 통증에 맞는 훈련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데, 그 목표를 아예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1단계,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쓰는 것도 제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드릴 텐데, 자료 수집에만 이렇게, 자료 수집에 목숨 거시는 분이 계신데, 자료 수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걸 실행 의도인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골비처의 연구, 특히 개인이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동 유발 요인의 놀라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쉬운 목표와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취를 구별한 연구를 검토할 때 특히 두드러지는데 쉬운 목표의 맥락에서 행동 유발 요인을 활용하면 성취율이 78에서 84로 약간 증가합니다. 근데 어려운 걸 한번 해봅니다. 어려운 걸 해봤더니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개인에게 그 영향이 훨씬 더 심오합니다. 이 그룹에서 액션 트리거를 적용하면 달성률이 거의 3배 증가해서 22에서 62%로 급상승했습니다. 행동 유발 요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어떻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고관절, 무릎 교체 수술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쉬운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요. 22에서 62까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20에서 60% 상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행동 유발 요인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겁니다. 실행 의도.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한다. 구체적으로 쓰는 겁니다.
이걸 하니까 훈련하지 예, 하니까 20에서 62%까지 달성률이 급상승했다. 평균 연령 68세, 평균 수술 전 통증 기간은 1.5년으로 이 환자들은 눈에 띄게 불편한 회복 기간을 겪게 됩니다. 수술하면 목욕, 침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 심지어 돌아야 되는 것까지 일상 작업에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모든 환자는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진정한 욕구를 공유하지만 한 그룹에는 조치 트리거를 설정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산책을 간다면 언제 어디서 산책 갈지 결정할 것입니다. 같은 것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행동 유발 요인을 사용한 환자들은 평균 3주 이내에 독립적으로 목욕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환자는 7주나 걸렸습니다. 행동 유발 그룹의 사람들은 다른 환자들의 7.7주에 비해 3.5주 내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훈련 효과를 빨리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유발 요인을 적용시키면 돼요. 그 행동 유발 요인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계속 명확하게 목표를 쓰라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 실행 의도의 장점은 나는 이 방법이 맞고 나는 잘 되고 있구나.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성공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성공률. 길들이기 어려운 습관인 운동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영국 베스트 심리학과 연구진이 실험 참가자 248명을 ABC 그룹을 나눴습니다. 이들 중 AB 그룹에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심장질환, 치명적 위험과 운동의 예방 효과에 대한 교육자를 나눠줬습니다. 운동 의지를 높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A, B 그룹. 그리고 B 그룹에만 실행 의도에 관한 추가 교육을 했습니다. 운동하겠다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실행 의도가 뭔지. 운동하겠다고 다짐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의도를 구체화하면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추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동할 건지 바로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네, A, B 그룹. 네, B 그룹은 이런 실행 의도 교육을 했고요. C 그룹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 실제로 2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격렬한 운동을 몇 차례 조사했는데 운동하겠다는 의지가 커진 상태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운 B그룹이 가장 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그룹이 91% 운동을 했고 이들 중 97%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연구진은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있을수록 내가 계획대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긍정적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행동으로 옮기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고 봤습니다. 반면 운동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은 A그룹은 몇 프로입니까? 35%.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 교육을 받지 않은 C그룹도 30, 더 낫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데. 그렇죠? 실행 의도 교육을 하신 분들은 91% 성공률. 야, 누르하머니 하면 좋아. 해봐. 똑같죠? 35%. 누르하모니도 몰라요. 그냥 해봐. 38%.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누르하모니를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훈련시킬지, 어떻게 하면 효과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효과가 없을까? 왜 효과 빨리 나오지 않을까? 골비처 교수대로
실행 의도를 적용시키십시오. 실행 의도 팁입니다. 네, 실천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 오하이오주, 이거 지워야겠습니다. 볼링그린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살을 빼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비만 성인 40명을 모집해 21주 동안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처방에 예, 더해 참가자들에게 매일 먹은 음식과 식사량, 운동 시간, 체중 등을 적는 다이어트 일기를 쓰도록 했습니다. 21주 살펴보니 놀랍게도 다이어트 성패를 가른 기준은 얼마나 일기를 꾸준히 썼는지였습니다. 다이어트 일기를 거의 매일 쓴 사람은 평균 10kg가 줄어들지만 일기를 쓰다 말다 한 사람, 이의 절반 수준인 5.5kg만 감량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매일 쓴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3시간 운동했고 꾸준히 쓰지 않은 사람들은 1시간 반만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얘기한 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무엇이 체중 감량의 걸림돌이 되는지 알게 되면서 규칙적 운동과 식이조절 필요성을 더 잘 알게 됐고 다이어트를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느끼게 됐다 설명했습니다. 써야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훈련 목표. 오늘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셨고 훈련 끝난 다음에 느낀 점. 훈련을 하는 중 마친 후에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그래서 훈련 중, 훈련 후.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실행 의도를 적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내가 매일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이렇게 적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100점짜리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도 활성화 이론이라고 합니다. 예, 의도 활성화 이론. Y 상황이 발생하면 목표 지향적 행동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무엇이 일어나면,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쓰는 것이 의도 활성화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공황장애입니다, 여러분. 공황 상태가 오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뇌 건강 2단계를 하고 뇌 건강 2단계를 하면 심장과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실제 카톡이 왔어요. 뇌 건강 2 진짜 신기한 게요. 이거 할 때 심장이 엄청 잠잠해져요. 신기해요. 매일매일 이 친구를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오면 내가 2단계 할 것이고 평화로워진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무님 잘 지내시죠? 저 약 거의 다 끊었어요. 다 내 훈련 덕분인 것 같아요. 와우, 너무 잘해서 축하해요. 저 이제 약도 다 끊고 심장도 안 뛰어요. 진짜 전문인 말대로 3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제가 공황장애 3개월이면 다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10년 차든 뭐 15년 차든 3개월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고 매일매일 실행, 의도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의도 활성화 훈련하기 전에 이렇게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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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하시고, 느낀 점 쓰시고, 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적고 가시면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냥 오시자마자 뇌파 측정하고,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 훈련하세요. 효과는 몇 프로? 30%. 하지만
쓰시고 훈련하시고 느낀 점 쓰시고 내가 어떻게 변할 건지 의도 활성화 이론을 적용시키면 90%. 다시 한번 피터 골비처 교수하고 예, 피터 골비처 교수가 이제 독일 사람이죠. 예, 그 친구인 베로니카 브란테스타드가 실험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만 세운 애들이 25% 달성했고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상상까지 이제 이미지 테라피를 해본 겁니다. 82% 성공을 합니다. 몇 프로 차이 납니까? 3배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효과가 더욱 좋고 각자의 이미지 데모를 만들어 하는 겁니다. 네. 훈련 전에 글 쓰시고 훈련 후에도 글 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네. 시간상 저희가 쓰고 있는 그 훈련 일지입니다. 몇 월, 며칠, 성함, 오늘의 목표, 훈련 목표나 오늘 나의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이거를 적습니다. 적고 받은 후에 훈련을 진행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느낀 점, 훈련하는 중, 마친 후에 느낀 점을 훈련 중에 어떤 느낌이 들었고 훈련 후에 해보니까 내가 어떤 점이 들었는지 씁니다. 그 다음 앞으로의 목표, 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씁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출력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효과 3배, 4배, 심지어 5배 차이 납니다. 오늘 한 친구가 훈련하다 울더군요. 본사에서. 훈련할 때 옛날에 트라우마가 생각난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러스 훈련 최강의 의도 활성화 보겠습니다. 어, 두 가지입니다. 내적 보상과 칭찬입니다. 보상과 칭찬인데 외적인 보상이 아니고 내적 보상입니다. 내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한 달 계속 오시면 저희가 뭘 해드릴게요. 저희가 뭘, 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보다 훈련자에게 이 훈련을 몇 달 하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이거를 상담을 통해서 내적 보상을 주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보상이 기다리면 반복이 쉬워집니다. 공부나 운동을 하거나 했는데 보상을 주면 하기 싫은 일의 문턱을 좀 낮춰볼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외적 보상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내적 보상이 동시에 따를 때 효과가 더 큰데 외적 보상은 물질, 인정, 칭찬 같은 요소들이고요. 다만 다른 사람의 칭찬은 혼자 있을 때 보상으로 받기 쉽지 않으므로 내가 나에게 주는 보상 장치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 30분 할 때마다 내가 나 스스로 해외여행 가기, 그 다음 이름 붙인 통장에 일정 금액씩 저축하는 것은 외적 보상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그때그때 원하는 걸 먹거나 사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혹을 참고 하기 싫은 일을 해낸 대견한 나에게 스스로 보상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 멕시코 주립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주 3회, 6회 꾸준히 운동한 사람 260명을 대상으로 어쩌다 운동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지 조사해 봤더니 이 많은 이들이 외적 보상보다는 운동 후의 쾌감, 성취감 같이 주관적인 만족감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적 보상이라는 게 그 성취감, 즐거움, 뿌듯함이거든요. 행동 후에 느껴지는 내적 보상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인식해 보려고 연습하면
더 몰입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내적 보상을 알려줘야 돼요. 네. 여러분 스스로, 훈련자 스스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저희가 알려면은 이거 쓰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좋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내가 훈련할 것이고,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센터장님이나 지사장님들이 알고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행동으로 느껴지는 내적 보상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이 내적 보상의 중요성은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적 보상이 개인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하는 만큼 외적 보상은 일시적인 거죠. 근데 내적 보상은 개인의 성취감, 자아실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기를 제공하고요. 창의성이 증진이 됩니다. 다니엘 핑클저서 드라이브에 따르면 내적 보상은 창의성을 촉진합니다. 근데 외적 보상은 이거 하면 돈 얼마 준다.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지만 내적 보상은 점점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도성이 강화가 되고요. 외적 보상은 의존성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인 만족감이 됩니다. 방법은 내적 보상의 중요성, 내적 보상의 방법은 의도 활성화 이론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다음 최고의 동기부여는 칭찬입니다.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훈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지속할 수 있는 예. 동기를 제공합니다. 긍정적 피드백이 특정 행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훈련 중 칭찬을 받으면 그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동 심리학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뇌 이완할 때 만약 2단계 뭐 이렇게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폭죽이 터지잖아요. 그걸 갖고 칭찬을 하면 만약 아이들이 그것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그러면서 너의 뇌도 지금 이렇게 불꽃이 터지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있는 거야. 와, 너 너무 정말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칭찬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칭찬, 단순히 잘했어. 라기보다는 너의 훈련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다 할 수 있어? 와, 내 건강 2단계. 뜨거운 태양이 오늘 여기까지 내려왔네? 아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훈련하시는 분이 어떤 것이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칭찬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네. 그래서 계속 훈련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는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11월간 마케팅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는 성과 개선을 위한 최적화 전략, 고객 관리 방안, 그다음에 서울에서 했던 그로스 해킹 설계, 그다음에 실행인 최종 몇 퍼센트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딱 1시간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